삼국지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은 누구일까? 여포처럼 강한 장수일까? 제갈량처럼 천재적인 군사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삼국지를 끝까지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이름을 말한다. 바로 사마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인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다. 하지만 사마이는 시간과 권력을 이기려 했다. 그리고 결국 삼국지의 마지막 승자는 유비도 아니고 조조도 아니며 송건도 아니었다. 사마이의 가문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삼국지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인물 사마의 중달 이야기다. 젊은 시절의 사마이. 사마이는 179년 한해군 5년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하남성 지역이다. 사마이의 집안은 이미 이름 있는 명문가였다. 학문과 정치 모두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 집안이었다. 어릴 때부터 사마이는 머리가 비상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당신은 후한 말기.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황제의 권력은 사라지고 각지의 군웅들이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이런 시대에서 너무 빨리 나서는 사람은 대부분 일찍 죽는다. 그래서 사마이는 젊은 시절 일부러 세상에 나서지 않았다. 조조가 인재를 찾을 때도 그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다. 조조는 유명한 인재를 그냥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사마이를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마이가 집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사마이는 조조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나가게 된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마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시작한다. 절대 앞에 나서지 않는다. 조조 밑에서의 사마이. 사마이가 처음 조조 밑에서 한 일은 전쟁이 아니었다. 정치였다. 문서 정리, 행정, 전략 자문. 그는 천천히 조조의 신뢰를 얻어갔다. 조조는 매우 사람을 잘 보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조는 사마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조조는 경계했다. 사마이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조는 그를 중요한 위치에 두되 완전히 권력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조가 죽고 상황이 달라진다. 조비 시대,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된다. 그리고 사마이의 운명도 함께 바뀐다. 조비는 사마이를 매우 신뢰했다. 그래서 그를 중요한 정치와 군사 위치에 올렸다. 사마이는 겉으로는 충신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누가 강한지, 누가 약한지, 누가 오래 갈지. 그는 항상 시간을 계산했다. 제갈량과의 대결. 사마이를 역사에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제갈량과의 대결이다. 총나라의 재상 제갈량은 북벌을 시작한다.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올라온 것이다. 이때 위나라에서 제갈량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은 사실상 사마이뿐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사마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제갈량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다. 많은 장수들이 그와 싸우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버티려고 했다. 제갈량은
멀리 총나라에서 보급을 이어가며 전쟁을 해야 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쪽은 제갈량이었다. 그래서 사마이는 절대 무리하게 싸우지 않았다. 제갈량이 계속 도발해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여자 옷을 보내며 조롱했다. 겁쟁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사마이는 화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결국 오장원에서 제갈량은 병으로 죽는다. 전쟁은 끝났다. 사마이는 전투에서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었다. 위나라 내부의 권력 싸움. 제갈량이 죽은 이후 삼국지의 판도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한다. 위나라 내부에서는 권력 싸움이 벌어진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조상이다. 조상은 어린 황제를 대신해 정권을 장악한다. 하지만 정치 능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이를 점점 경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마이의 권력을 조금씩 빼앗았다. 사마이는 어떻게 했을까? 반란을 일으켰을까? 아니다. 그는 늙은 척했다. 병든 척하며 정치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사마이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마이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었다. 고평릉의 편. 249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쿠데타 중 하나가 일어난다. 고평릉의 편. 어느 날 황제와 조상이 고평릉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 순간 낙양의 군대를 사마이가 장악한다. 그리고 수도를 완전히 통제한다. 조상은 크게 당황했다. 군대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마이는 편지를 보낸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조상은 고민하다가 결국 항복한다. 하지만 결과는 처형이었다. 이 사건 이후 위나라의 권력은 완전히 사마의 가문으로 넘어간다. 사마이의 진짜 목표. 사마이는 황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 사마사 그리고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결국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 이 위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바로 진나라다. 결국 삼국지는 유비도 조조도 손권도 아닌 사마이의 가문이 통일하게 된다. 사마이의 평가. 사마이를 두고 역사에서는 여러 평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는 배신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는 삼국지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삼국지의 영웅들은 대부분 전장에서 빛났다. 하지만 사마이는 시간 속에서 승리했다. 그는 기다렸고 참았고 움직일 때를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삼국지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칼을 든 장수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마이였다.